사람들로 가득 찬 밤 안에 있지만 완전히 투명 인간처럼 느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생각, 의견, 감정은 모두 그곳에 있지만 잠겨있어 들리지도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주저하고 아이디어를 숨기며 충돌이 생기면 뒤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피하고 드라마를 피하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즉 조용히 있으려는 경향이 당신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보호 역할을 하는 대신 당신의 침묵이 사실 일종의 감옥일 수도 있다는 것은요. 오늘은 너무 조용히 지내는 것의 해로운 영향을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거나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명백한 결과뿐 아니라 자아감에 영향을 주고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타인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더 깊고 괴로운 영향들에 대해서도 말이죠. 마지막까지 읽으면 과도한 침묵이 왜 이렇게 해로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깊고 중요한 진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중요한 진실도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침묵이 왜 이토록 해로울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침묵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도 말을 주저하는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하고 요구하며 주저없이 자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을 점차 감지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그들은 감히 말조차 꺼냈다는 이유로 질책받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들의 말이 무관심이라는 섬뜩한 공허 속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더 나쁘게 그들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유령의 속삭임처럼 무시당할 뿐이다. 심리학자 카일 융은 이 으스스한 현상을 그늘진 자아라는 개념으로 깊이 탐구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어둠의 공간으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며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누군가가 침묵에 굴복할 때 그것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 일부분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다. 그들은 생각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절당할 두려움, 경멸과 적대적인 대면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갉아먹고 목소리를 점점 잃게 하여 어느 순간 완전히 죽어버리게 한다. 그림자에 삼켜져 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진실을 삼키고 생각을 감추고 긴장된 순간에 입을 다물었는지 생각해보라. 아마도 직장에서 머릿속에 해결책이 맴돌았지만 두려움이 입술을 얼어붙게 했던 때, 아마도 관계 속에서 감정을 꺼내지 못해 폭풍을 일으킬까 두려웠던 순간들, 아마도 붐비는 밤 안에서 주변의 고원 소리에 당신의 목소리가 묻혀버렸던 적도 있을 것이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침묵의 순간들은 당신의 본질 속에 점점 더 깊이 새겨진다. 오랜 침묵은 투명 망토를 짜듯 자아가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무서운 공허함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무시당하고 리더십에서 항상 제외되며 승진에서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숙하며 재능이 뛰어나도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존재가 인지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조용히 있는 것의 위험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 이상의 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위험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사람들이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리게 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추측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조용한 사람들이 종종 조종자, 통제형 인간, 심지어 폭력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침묵을 약점으로 해석하며 지배할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영향을 받기 쉽고 조종당하며 그들의 뜻에 맞게 길들여질 수 있음을 알아챕니다. 결과적으로 조용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무시당하고 경계가 침범되며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드리 니체는 스스로 명령하지 못하는 자는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침묵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요약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 욕구, 그리고 경계를 스스로 옹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종종 당신에게 최선이 아닌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시끄럽고 공격적이 되거나 주목받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화에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관심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며 자신의 목소리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강력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침묵을 지나치게 지키는 것이 관계뿐 아니라 격려, 정신건강, 자존감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에 배우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 힘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용히 있으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면 그 보이지 않음은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방식뿐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을 갉아먹고 타인과의 관계를 해치며 성공할 잠재력을 제한하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생각과 감정을 정기적으로 숨긴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으며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 가치 없다고 믿는 신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신념은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숨막히는 그림자 아래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을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서 침묵을 깨뜨릴 자격이 있는 존재로서 보는 시야를 잃어버리죠. 대신 속삭임이 서서히 다가와 당신을 설득합니다. 당신의 자리는 훨씬 더 크고 더 대담하고 더 확신에 찬 다른 이들 뒤에 숨어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라고.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게 이 작은 의심은 악성세포처럼 자라나며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저하된 자존감으로 변합니다. 또 경고 없이 살금살금 스며들며 정신을 조금씩 부식시키죠. 말을 삼키고 자유롭게 뱉어내기보다 침묵 속으로 움츠러들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묻는 사슬을 더욱 조여갑니다. 조용함은 습관에서 감옥으로 변하고 당신은 침묵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 속에서 듣지만 결코 말하지 않고 휘어지고 따르지만 앞으로 돌진하지 않는 감시자. 그러나 깊은 밤 진실이 표면 아래에서 맥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이런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로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상살 뒤에서 인생을 지켜보는 유령으로 머물도록 만들어진 적도 절대 없죠. 그리고 관계라는 전쟁터에서 침묵은 스며들어 퍼지는 독입니다. 모든 유대는 소통의 불꽃 속에서 단련되고 진심 어린 연결은 말해진 언어와 공유된 진실로 다듬어집니다. 입술에서 침묵이 흘러나올 때 주변 사람들은 그림자만을 붙잡으려 애쓰며 당신의 진짜 자신과 진짜 필요를 결코 파악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없으면 관계는 금이 가고 부서집니다. 텅 비고 깨지기 쉬운 상태로 그렇게 우애와 원망을 낳아 조금 남아있던 따뜻함마저 천천히 썩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연결은 부재가 메아리 치는 유령의 집과 같습니다. 말하세요. 아니면 당신 안에 키운 어둠에게 영원히 삼켜지고 말 겁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의 삶에서 유령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들리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며 천천히 배경 속으로 사라져가는 존재로 말이죠. 밖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 완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불평도, 꿈도, 한계도 모두 침묵의 빈 공간 속에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 침묵이 덫이 됩니다. 당신의 필요가 뒷전으로 밀려나 썩어가는 어두운 구덩이처럼요. 당신은 혐오하는 행동도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대본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끝없이 변형시키며 그 모든 걸 친절이라는 이름 아래 감추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사악한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배신이죠. 사람은 결코 당신의 조용한 사라짐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연결은 거친 감정도 필터 없이 드러내는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같은 무서운 침묵이 우정 속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 삼켜져 마른 그림자에 잠기고 존재는 단지 의사결정이 당신 없이 이루어지는 방 안에서 들리는 속삭임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침묵이 당신과 소속감 사이의 벽을 짓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질수록 더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세상 속 당신의 자리는 무로 사라집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그곳은 들리지 않는 자들의 전쟁터입니다. 만약 계속 그림자에 머문다면 다른 이들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던 기회를 가져가고 당신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죠.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서서히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기여를 알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으면 당신의 진전이 멈출 수 있습니다. 경력에서 앞서 나가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항상 가장 똑똑하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시간이 가장 바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목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 있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목표를 명확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게 협상합니다. 반면 조용히만 있는 이들은 그들의 기술이나 헌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종종 제자리에 머물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좌절감이 찾아오죠. 자신이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침묵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원래 조용하고 주목받는 것을 피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일은 자신을 바꾸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편이고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자신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이 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갈등 상황에서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말입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수년간 침묵해왔다면 그 벽을 허무는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침묵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를 깨닫게 되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다음으로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장기간의 침묵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당신의 자아 감각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요. 여기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감정적이고 정신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볼 텐데 이 과정은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지 기회를 놓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정신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죠. 침묵을 오래 할수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둡고 교활한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자아 감각이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억압의 어둠 속을 파고들며 섬뜩한 진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감옥에 가두고 의견을 묵살할 때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인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져듭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는 것이 환상에 불과한 정신적 감옥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 무시무시한 현실을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무시받거나 침묵 속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 쓸모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저하는 사라지고 자기 오모는 죽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침묵에 갇힌 죄수가 되어 비참함 속에 있으면서도 절망에 굴복하게 됩니다. 당신도 자신의 말이 무의미하다는 허무함을 느끼고
대신 침묵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왜 굳이 말을 하겠어?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라는 차가운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들린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침묵을 유일한 피난처로 받아들이게 유혹하며 당신의 목소리가 무력하고 무가치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는 오래 머무를수록 더 단단히 붙잡아 채우며 침묵이 자아 상실을 키우는 시면으로 당신을 깊이 빠뜨립니다. 진실, 감정, 생각을 꾹꾹 삼키면 당신은 타인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덤이 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당신이 한때였던 사람의 허망한 메아리뿐입니다. 당신은 종종 자신의 내면 현실보다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결국에는 나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삶이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에 머물러 있었고 즐기지 않는 일을 받아들였으며 받을 자격이 없는 대우를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표현할 만큼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본모습과는 점점 멀어지는 낯선 사람이 되고 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랜 침묵과 스트레스 증가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몸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진정한 감정을 억제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생각들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쌓인 좌절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정서적으로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억누르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당신이 표현하고 싶지만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모든 것들의 무게가 당신 안에 쌓여가며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압박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 압박감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 기분 변화, 갑작스러운 분노, 심지어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죠.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영향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일, 인간관계, 주변 환경 등 외부 요인에서 찾으려 하죠. 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의 큰 원천 중 하나는 바로 내면에 감춰둔 말하지 않은 진실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침묵해온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아주 간단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하다는 것,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든 그 침묵의 습관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든 간에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되찾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말수가 많아지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역할을 억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잡고 의미 있는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경험이 공유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들리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관점을 나눌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에게 생각이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을 더 많이 긍정할수록 진정으로 믿게 된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궁극적인 진실, 가장 깊고 중요한 교훈을 공개할 것이다. 일단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면 침묵, 힘,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보이지 않는 존재, 무시당하는 기분, 혹은 진정한 자신과 동떨어진 듯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다음 내용은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생각을 숨기고 감정을 억누르고 두려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때마다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말이다. 이것이 핵심이자 최종 진실이다.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자기 반기의 행위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은 조용히 있는 것이 갈등을 피해 평화를 유지하고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크다. 당신은 보이고 들릴 권리를 포기했고 세상 속에 존재할 공간을 내어주었으며 그렇게 하면서 당신 삶의 고삐를 타인에게 넘겨버린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 있다. 침묵은 선택이다.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계에서 생존은 가장 영리한 자도 가장 재능이 있거나 기술이 뛰어난 자도 아닌 침묵을 깨뜨릴 용기를 가진 자들의 것이다. 자신을 축소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말이 무기임을 아는 자들. 그 무기는 엘리트만 쥐고 있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그것을 움켜잡을 만큼 대담한 누구에게나 도사리고 있는 힘이다. 그 첫걸음이 가장 잔인하고 가혹하다. 수년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마침내 말을 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며 뼛속까지 오싹할 정도로 두려운 일이다. 심장은 죽음의 북소리처럼 쿵쾅거릴 수 있고 손은 보이지 않는 발톱에 붙잡힌 듯 떨리며 정신은 침묵의 차가운 품으로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그러나 바로 이곳이 변화가 단련되는 어두운 도반이 편안함이 아닌 거친 용기의 야성적인 투지가 요구되는 곳이다. 처음에는 거창한 선언이 필요 없다. 작지만 날카로운 선택에서 시작된다. 북적이는 방에서 진실을 속삭이고 어둠 속에서 경계를 방패처럼 움켜쥐고 부끄러움 없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들. 각 행동은 허공에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을 되찾는다. 목소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마다 너라는 존재의 왜곡된 이야기를 다시 쓴다. 소름 끼치는 변태가 일어난다. 이전에는 무시하던 이들이 너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눈빛에는 새롭게 얻은 존중이 반짝인다. 내 침묵에서 영향을 얻던 세상은 이제 움츠러든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진실은 더 내밀하다. 내가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여기 마지막 무서운 비밀이 있다. 내 목소리는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잠자던 폭풍이었으며 이제 해방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침묵의 악성 대가는 계속 썩어가며 너의 관계들을 독살하고 너의 야망을 갉아먹으며 마음과 영혼 깊이 발톱을 밟는다. 그럼에도 그늘이 아무리 깊어도 어둠 속에 한 줄기 선택이 반짝인다. 너는 투명인의 망령을 몰아내고 다른 이가 너에게 씌운 족쇄를 부수며 유리병 너머로 삶이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이것이 문턱이며 전환점이자 침묵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다. 흐릿한 어둠 속에서 질문이 은근히 아리는데 너는 계속 죄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내 뼛속에 잠복해 있던 그 목소리로 마침내 포효할 것인가?